대통령님께서 AI 혁명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안녕님, 친문 똥86 문바 빈부격차 친일 반검 갈라치기 프레임인데 뉴 집권 실험 이잼 전쟁 시기입니다, 형님. 네, 감사합니다. AI 혁명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언급을 하셨어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기회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현대 자동차 노조에서 노조와의 어떤 합의 없이 단 한 대의 로봇도 생산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 뭐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시대착오적인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맨몸으로 막겠다, 쓰나미를. 이런 좀 돈키호테적인 발상이 아닌가. 우리 노조원들이, 노동운동계가 이 변화에 좀 뒤처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저는 이제 그런 고민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대통령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셨어요. 요 수보회의에서 AI 혁명 관련된 발언하신 것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본사회에 관한 얘기도 좀 진지하게 하면 좋겠어요.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생산력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그 생산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생산 로봇 때문에 이제 생산 로봇을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이제 어느 노동조합이 이제 그 선언을 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진짜는 아니고 아마도 투쟁 전략의 일부겠죠. 투쟁 전략 전술의 일부일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전기 기관, 그 다음에 기계가 도입됐을 때 그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뺀다고 기계 부수자 이런 운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사회에 빨리 적응해야죠. 기술을 익히고, 그걸 전기 기관 기계를 통제하는, 조정하는, 또는 만들어내는, 수리하는, 뭐 이런 기능이 또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적응을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인공지능 로봇들이 이제 스스로 판단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해가면서 현장에서 24시간 먹지도 않고 불빛도 없는 깜깜한 공장 속에서 지치지 않고 일하는 그런 세상이 곧 오게 돼 있어요. 뭐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생산 수단을 가진 쪽이 엄청난 부를 축적할 텐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겠죠. 뭐 일자리가 있겠지만 정말 기계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아주 고도의 노동 일자리, 아니면 그 인공지능 로봇이 하지 않는 더 싼 노동, 뭐 이렇게 일자리가 양극화될 거라고 예측하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대응해야 됩니다. 정치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조금씩이라도 준비해야 됩니다. 어차피 올 세상이면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 놔야죠. 조금씩이라도 적응도 해 나가야 됩니다. 뭐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들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우리 기억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한때 저도 그걸 봤는데 온 동네에 주산학원이 쫙 늘려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산학원. 온 동네에 뭐 창문까지 그런 소리도 있죠. 1원이요, 2원이요, 뭐 이런 막 이렇게 막. 그리고 막 앉아가지고 막 주산 상상을 하면서 막 숫자 8248 더하기 2548 곱하기 2는 얼마 뭐 이런 거 했잖아. 그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전자계산기로 다 대체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학원이 싹 사라져 버렸더라고, 어느 순간에. 몇 년 사이에. 그리고 온 동네가 컴퓨터 학원이 쫙 들어왔어요. 전부 다 컴퓨터 학원 가가지고 막. 근데 그것도 어느 순간 다 사라졌어요. PC방으로 다 바꿔버려요. 놀이터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는데 저는 인공지능도 비슷하다고 봐요. 우리 모든 국민이 이걸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빨리 학습하고, 또 정부는 학습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걸 도구로 많은 사람들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죠.
그 우리가 해야 될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이다. 생각을 좀 바꾸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안 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말도 하지 마. 말하면 빨갱이. 이렇게 하면 오늘 적응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것도 있죠. 오늘 대통령님 말씀을 들어보셨는데 이게 뭐 사실 짧은 그 말씀으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고 이 자본론을 이제 다시 써야 되는 그러한 수준의 사회적 격변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뭐 그 미국에서 무슨 박람회 하는데 현대차 지금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 현대차 주가가 많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차에서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로봇을 이제 내놨는데 와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로봇이 당장 뭐 생산 현장에 투입이 돼도 손색이 없을 정도 수준의 이런 로봇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아마 내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현대차 공정에 이 로봇이 이제 배치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 한 대에 한 2억 정도 한다고 그래요. 한 대에 한 2억 정도인데 이게 뭐 24시간 일을 하는 거지 얘네들이. 뭐 전기만 있으면 계속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다르지. 그러면은 1일 3교대를 한다. 이렇게 치면은 1일 3교대인데 노동자 뭐 연봉이 3천만 원이다. 3천만 원 좀 넘겠죠. 현대차 노동자 정도가 되면은. 근데 3교대니까 1년이면 1억 정도 인건비가 소요가 되는 거예요. 삼성에서. 저 현대자동차에서. 근데 이제 이 로봇이 들어오게 되면은 노동자 3명의 몫을 하게 되는 거죠. 24시간 뭐 거의 쉬지 않고 뭐 중간에 뭐 고장도 좀 날 수 있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은 뭐 큰 고장 없다면은 24시간 쉬지 않고 이제 충전만 하면서 그 충전기도 바꿔 끼면 돼요. 바꿔 끼는데 뭐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아. 밥도 안 먹어 얘네들은. 그죠? 밥도 안 먹잖아요. 뭐 쉬지도 않아. 밥도 안 먹어. 그러니까 뭐 노동자 3명보다 어찌 보면은 일을 이제 더 많이 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대에 한 2억 정도 한다 그러면은 2년이면은 이제 원가를 뽑는 거예요. 2년이면은 뭐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계속 임금을 줘야 되잖아. 올해 1억을 3명한테 1억을 썼으면은 내년에도 써야 되고 후년에도 써야 되고 뭐 이렇게 될 텐데 뭐 이 로봇이야 뭐 예컨대 뭐 고장이 나면은 뭐 수리 비용이나 뭐 이런 걸 제외하고는 2억만 딱 뽑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무상으로 노동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생산성이 뭐 극적으로 증대가 되겠죠. 노동 비용이 뭐 크게 감소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뭐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큰 걱정거리는 건 맞아요. 그죠? 당장 뭐 로봇 한 대 들어오면은 일자리 3개가 없어지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뭐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노동계가 긴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도 뭐 기계 파괴 운동을 언급하셨잖아요. 그 19세기에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 증기기관이 산업혁명의 파고가 몰려오면서 증기기관이 개발이 되고 기계화가 급진전을 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긴 게 기계 러다이트 운동이에요. 기계 파괴 운동. 기계를 다 때려 부시면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뭐 이런 어찌 보면 퇴행적인 생각을 한 거죠. 발전을 안 하면 그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원시 시대로 돌아가면 원시 시대 얼마나 좋습니까? 그 계급도 없고 차별도 없고 사람이 사람 없고 갑질도 없고 그 원시 시대 우리 원시 공동체로 돌아가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문명의 발전, 기술의 발전은 이거는 자연적 법칙이잖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인간의 기술력은 끊임없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사회 질서가 이제 변동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증기기관은 그때 뭐 몇 대 때려 부신다고 해서 산업혁명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로봇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거 로봇이 들어와가지고 AI가 들어와서 우리 일자리를 뺏는다. 로봇은 한 대도 못 들어온다. 그걸 현대차에서 로봇을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해가지고, 예? 미국의 무슨 뭐 포드나 뭡니까? 하여튼 포르쉐나 이런 데서도 그럼 로봇을 안 씁니까? 그런데 로봇 쓸 거 아니에요. 중국의 뭐 중국 회사들은 뭐 지금 로봇이 생산 공정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 다른 나라에서 로봇을 안 쓴다면 모르겠는데 쓰면은 결국은 우리는 생산성이 떨어져서 경쟁이 안 되고 경쟁이 안 되니까 당연히 돈벌이를 못 하고 돈벌이를 못 하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고 아니 이러나 저러나 죽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개별 무슨 회사 차원에서 그러니까 노동운동에 저는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노동운동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 현대차 노조가 현대차에만 로봇이 못 들어오게 하면 우리 일자리는 지킬 수 있어. 이런 식의 폐쇄적인 접근법으로는 노동운동이 각계격파당합니다. 다 망해요 진짜 노동운동. 로봇 운동으로 로봇으로 노동운동이 다 대체돼요. 그래서 진짜 뭐 로봇들이 뭐 노조 만들 일도 없고 고용주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진짜 천국이 온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개별 사업장에서 뭐 로봇을 막는다 이런 식의 접근법으로 저는 21세기 지금 노동운동이 저는 생존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어찌 보면은 마르크스가 예측했던 미래가 온 거예요. 마르크스가 예측했던 미래라는 게 뭐냐 하면은 생산력은 끊임없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는데 생산관계는 생산력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력과 생산력 사이에 질곡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관계가 생산력 발전을 억제하는 생산력 발전을 차단하는 그런 시점에 혁명이 발생한다. 공황이 오고 혁명이 발생을 한다라는 게 이제 아주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마르크스의 이론입니다. 그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질곡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생산은 생산의 사회적 성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은 일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회 전체가 생산을 해. 예컨대 이재용이 반도체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이재용이 반도체를 만드는 건 아니고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이라는 회사를 이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거는 노동자들이고 어찌 보면 사회 전체가 삼성의 반도체를 만드는데 다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 반도체 생산을 통한 이유는 이재용이 대부분 이제 독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은 사회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생산 관계, 즉 소유는 사적으로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황이 발생한다라는 거지. 그죠? 그 예컨대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잖아요. 그 자동차 누가 삽니까? 이재용이 다 사는 게 아니잖아. 이재용이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나는 자동차를 한 1000대쯤 사야 되겠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자동차를 사는 거예요, 결국은. 삼성에서 뭐 현대에서 자동차를 만들면은 노동자들이 자동차를 사야 되는데 이 이윤을 자본가들이 독식을 하니까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동차 살 돈이 없는 거지. 그래서 생산력이 발전해서 자동차에는 막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실제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소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계층은 적은 거지. 그러면은 이제 과잉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이 오고 과잉 생산이 돼서 공황이 오고 공황이 오면은 노동자들이 또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뭐 그러니까 이제 혁명을 하게 된다. 반야성님 AI 판사가 제일 시급한 듯요. 그것도 빨리 지금 도입을 해야죠. AI 판사도. 뭐 언젠간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마르크스가 예상했던 것하고도 좀 다른 차원이라고 봐요, 저는. 제가 뭐 요즘에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즉, 그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 즉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소유의 사적 성격의
이 충돌 때문에 자본주의의 질곡이 발생을 하고 공황이 오고 혁명이 터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생산도 사적 생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AI 시대가 오면 로봇 시대가 오면 생산의 사회적 성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니라 생산도 사적 성격을 갖게 된다는 거야. 아주 극소수의 슈퍼 자본가들이 로봇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생산성을 발현을 하고 진짜 노동자들 없이 생산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극적인 자본주의의 지금 변화가 우리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과연 우리 공장에 로봇이 안 들어오면 돼. 이런 식의 퇴행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이런 시대의 변화에 과연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회 시스템 전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뭐 대통령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건 사회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된다 지금. 그 임금 노동자들이 임노동, 임금 노동을 통해 가지고 구매력을 확보를 하고 그걸 통해서 소비를 해왔는데 이제는 구매력 자체가 사라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야. 이게 그냥 현대차에서 로봇 막는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온 논의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이죠. 기본소득 논의가 나오고는 있는데 기본소득이 저는 뭐 완전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기본소득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하나일 뿐이지 과연 기본소득 도입해가지고 뭐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150만 원 정도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건 그 정도예요. 만약에 이제 기본소득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추진한다 그렇게 됐을 때 기본소득 100만 원, 150만 원 국가에서 보장한다고 혹은 뭐 이제 로봇세 같은 걸 만들자는 거죠. 자본가들이 생산도 이제 사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기 때문에 로봇세를 만들어서 그 사회적 부를 좀 개인한테 집중시키지 말고 그죠? 국민들하고 좀 나누자, 노동자들하고 좀 나누자 이게 이제 기본소득의 기본 아이디어인데 과연 그 100만 원, 150만 원 기본소득 줘가지고 인류가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의문점이라는 거예요. 이건 가능하겠죠. 뭐 생존하는 건 가능할 수도 있어요. 100만 원, 150만 원 기본소득 받아가지고 그냥 입에 풀칠을 하지. 그러면 자동차는 누가 사냐는 거야.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현대자동차에 로봇이 들어와가지고 하루에 10대 만들던 자동차를 20대, 30대씩 만들어대는데 기본소득 100만 원 받는 사람이 자동차 살 수 있어요? 그 자동차는 누가 사냐고. 물론 뭐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도 하락은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은 구매력을 뒷받침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산력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면은 마르크스가 예상한 대로 대공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저는 뭐 만병통치약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나마 그거라도 하자 뭐 이런 거야 지금. 이러다가는 다 죽을 수 있으니 그나마 그거라도 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은 좀 막아보자라는 정도지 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게 될 생산력의 극적인 변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생산관계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저는 뭐 기본소득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님께서 뭔 얘기만 하면 빨갱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 좀 조심스럽죠. 제가 오늘 마르크스까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거기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지금 좌냐 우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념적으로 나는 빨갱이니까 뭐 로봇 도입을 반대하자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좌우를 넘어서서 인류 전체 혹은 뭐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지 못하면 뭐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지금부터 그런 시스템들을 하나 둘씩 만들어가지 못하면은 10년, 20년 뒤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디스토피아가 펼쳐질 수도 있다. 그걸 잘 준비해야 된다. 대통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참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예? 정청래가 저런 생각합니까? 조국이 저런 생각합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인류 전체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을 하고 있는데 정청래나 조국이나 이거 하는 짓은 뭐예요? 장동혁이 뭐 한동훈이 이런 애들은 뭐 우리가 바랄 것도 없고 대한민국에 이런 고민하고 이런 걱정하시는 그런 정치인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게 참 서글픕니다. 서글퍼요. 복만삼님, 노동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 시대로 전환, AI 로봇 회사에 투자해서 일 시키고 그걸로 생활해야 봄. 근데 그게 참 될지, 뭐 그런 또 아이디어도 있죠 지금. 샘 올트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기 뭡니까 그 가상화폐를 뭐 지급을 해가지고 일종의 연금처럼 금융소득을 받아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우리가 인류 역사상 처음 경험해 보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활발하게 사회적 논의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오늘 노동조합에서 좀 얼토당토한 저런 아이디어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처음 언급을 하셨지만은 앞으로 저는 10년, 20년 동안 뭐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고민해서 이 난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과연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 AI 혁명이 우리를 유토피아로 인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디스토피아로 인도를 할 것인지는 저는 인류의 판단과 결정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을 하면은 진짜 AI 시대는 우리가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유토피아가 전 될 것이다라고 봐요. 그리고 뭐 큰 틀에서는 저는 좀 낙관적이에요. 그동안 인류의 기술 발전, 생산력 발전이 짧은 기간, 짧은 소시기 동안은 인류에게 이제 부작용도 많이 가져다 준 게 맞지만은 좀 긴 역사적 흐름으로 보면은 기술 발전과 생산력 발전이 인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언제나 진행이 됐다. 뭐 그런 측면에서 야 이거 AI 혁명으로 이제 일자리 다 뺏기고 우리는 디스토피아에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뭐 걱정을 하는 거는 또 지나친 기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